자, 올해 또 새해 증시 개장을 금요일 날 또 이걸 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개장 함께 해주실 두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선열호 팀장과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도 많이 새해 복 받으시라고 매해년마다 또 우리는 새해가 신년이 두 번이죠. 네, 구정이라고 또 있기 때문에 설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1년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돈이라는 게 뭐 하나의 수단이긴 합니다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없으면 참 불편하죠. 거기에 목적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자, 주식시장은 올해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두 분의 소회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손열호 팀장이 오래 하셨으니까. 뭐 상저하고다라고 하는데 그 저자가 네.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박스권 횡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저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1월의 정책 효과 이런 것들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신뢰에 대한 정책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런 정책 결과에 따라서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산업공상 나오면서 뭐 3월달 4월달에는 정책 효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뉴스 많이 나왔죠. 저 역시도 이 주식시장을 약 9년에서 10년 정도 봤는데 이 코스피가 47% 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도 3년 연속 강세 보여줬다고 좋은 지난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70% 아닌가요? 하반기 47%, 1년 하반기만? 70%.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제 계좌 실현수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이제 개인투자분들 신용자금이 많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 역시도 뭐 개인투자분들 신용자금이 적다라고 보는 기준은 뭐 13조나 15조 이하, 그 다음에 좀 과다하다라고 보는 건 21조나 22조 이상인데, 여전히 이제 지수가 고공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용을 쓰신 분들이 소위 안 털렸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도 익절할 기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서학 개미에 대해서 어떤 청산에서 했을 때 양도세를 줄여주면서 약간 좀 어떤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수급동을 보더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쓸어주면서 이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계시는 개인투자분들께서 웃는 장세를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30일 마지막 장세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대형주 위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실적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이 오는 것은 맞고,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지만 시장이 순응하면서 대형주랑 중소형주 고르게 매매했을 때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열호 팀장은 포인트를 일단 정책의 효과를 먼저 얘기했고, 그렇죠. 뭐 국내건 아니면 뭐 해외건 정책의 힘이 강하다면은 자본시장은 거기에 또 호응하니까. 다만 연초다 보니까 이제 모두 희망을 품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 또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속성을 띄어서 좋게 희망을 다 얘기하죠. 연초부터 막 초치는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 같이 좋게 얘기하니까 조금 아닌 건 없을까라는 의구심은 항상 우리가 품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 뭐 지난 연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국빈 방문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죠. 그러면서 그 금요일 지난 연말 폐장 때 종가를 조금 막 땡겨 놓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주호 본부장이 보시는 올해 그 바통을 연초에 뭐 사실 며칠 사이 아니잖아요. 뭐 어제가 연말이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오늘은 또 연초니까. 자, 그럼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강력한 실적 기대감이 지금 글로벌 IB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뭐 100조다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 4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 초반에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고 하저냐, 상고 하고냐,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약간 상고 하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하반기쯤에는.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그 딱 학습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쪽에서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를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2분기, 3분기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잘한다 하다가 갑자기 피크냐 이러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약간 그런 밸류 부담감을 느끼면서 쉬어가는 국면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되 올해 초 특히나 1월 달만큼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역시나 엔터 이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그다음에 그 섹터별로 좀 나눠보면 손유로 팀장은 어때요? 일단 한 4-5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조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엔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요. 화장품도 봤습니다. 우리 매경제TV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 원칙을 종종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바운더리나 제가 승인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한 적정 퍼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실체가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무형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 40이나 60, 8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화장품이 정말 고공행진을 할 때는 퍼가 40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했는데 하필이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약 한 10에서 20% 정도 실적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분기에 500억을 찍었으면 500억, 700억, 800억 찍다가 4분기에 200억 찍은 게 아니고 한 600억 찍었더라고요. 그럼 2025년 1, 4분기와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2분기, 3분기 워낙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해보니까 밀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퍼가 30에 40 넘어가던 종목들이 15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항상 어떤 이 섹터는 사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사도 되냐인데 언제 사냐를 항상 수급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보다는 엔터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신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한을 해가지고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가지고 어떤 물꼬를 틀었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 분들의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 에이펙 올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엔터 관련 종목들이 SM이라든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어떤 연예라든가 아니면 계약 해제 이런 것들로 흉흉한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거는 에이펙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따라서 엔터나 게임들이 실제 공연으로 이어져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다음에 실제 방중하셔가지고 우리 아티스트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 실제 공연을 이어졌을 때는 단기 차익의 매도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느낌적인 거는 이렇게 정성적인 거는 이벤트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정량적인 거는 숫자잖아요, 숫자.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 섹터가 좋아질 거야. 근데 지난해 곡선을 보면은 피크 치고 이렇게 수출이 내려와요. 약간 하반기 끝 무렵 가서는 반도체는 계속 우상향에 끝이 날카로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실적이 막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무너졌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2분기, 3분기 때 기대치를 이제 낮춰지는 상황. 그러면 밸류 부담을 덜어내고 그럼 이번 4분기 실적 때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은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시기가 오묘하게 약간 일본이랑 중국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4분기 실적에서 화장품 сек터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이 꼴찌하던 학생이 갑자기 뭐 1등은 아니더라도 뭐 성적이 막 10등, 20등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1등 하던 친구들이 뭐 한 3등, 4등 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2분기, 3분기 때 화장품들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때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은 그게 트리거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일 갈등의 반사익. 반면에 그러면은 일본과 또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일본과 우리는 항상 중간에서는 이 끼는 입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 피해 나갈까요? 우선 저는 이제 한 2, 3년 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합니다. 2, 3년 전에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지만 물론 모든 게 국산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동지세미캠이라든가 뭐 SNS텍 이런 종목들처럼 일본에 의존하던 기술을 우리나라 국산에 성공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2, 3년 전에 비해서는 덜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퍼진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좀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본과의 관계도 몇 %인지 이런 건 알 수 없겠지만 아직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분들께서 없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반도체 소비장 좀